일차 함수 이제 그래프 얘기를 좀 하자. 그지? 이게 그지?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일단 여기 좀 상당히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라도 그지? 진도 빠지지 않게 수업을 좀 하자.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또 봐도 되니까, 그지? 좀 좋게 좋게 생각하면은, 그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영상이 있으면, 그지? 그렇게 좀 활용하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하자. 뭐, 아마 이번 주만 이렇게 조금 하고, 뭐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지? 조금 우리도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이게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학원에서 좀 해야 될 게 좀 있거든.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야 될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예전처럼 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제 조금 한번 보자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늘 이렇게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 1차 함수 그래프는 이게 이제 함수는 이제 뭐 1차 함수를 떠나서 뭐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는 2차 함수를 하고 막 고등학교 가면은 3차, 4차 이상한 것들 막 하거든. 근데 이게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대, 그래프가.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어도 함수는 거의 뭐 다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다루는 단원, 항상 중요한 단원이라고 앞으로는 생각하고 수업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보자. 일단 이제 먼저 평행이동이라는 게 나오거든. 평행이동. 이거 뭐 별거 없어. 그냥 옮기는 거야. 옮기는 거. 이동.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밑에서 적어놨는데 어떤 모양에는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거든. 근데 얘를 원래는 평행이동을 X축으로 할 수도 있고 Y축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좌표축이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어떤 게 있으면 내가 여기에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 해보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지?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X축으로 옮기는 거라 그러거든. 왜냐면 X축이 오른쪽 왼쪽으로 쭉 뻗어 있는 게 X축이니까. 그러면은 Y축으로 옮기는 건 뭐냐면 얘를 공을 위아래로 옮기는 거를 Y축으로 옮긴다 그래. Y축으로 쭉 뻗어 있으니까 세로로 전 쭉 뻗어 있으니까 Y가 그래서 Y축으로 옮기는 거를 이제 위아래로 옮기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책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2학년 책인데 중학교 2학년 책에서는 무슨 평행이동만 나오냐면 Y축으로 옮기는 것만 나와. Y축으로. X축으로 옮기는 거는 3학년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 옮기는 방법은 되게 쉽다. 이제. 그냥 어떤 식이 있을 거거든. 그거를 Y축으로 B만큼 옮기라잖아. 그러면 그 식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B만 붙이면 돼. 어. 그러니까 원래 식이 AX였잖아. Y는 AX였으니까 원래 식에다가 B만큼 옮기면 그 B를 부 그대로 붙이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1만큼 옮기라 그러면 뒤에 1 붙이면 되고 마이너스 1만큼 옮기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붙이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은 현재 이게 다야.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봐봐.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여기 일단 이거 먼저 C 먼저 봅시다. 자, 이거를 항상 Y축이야. A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봐봐. 저 원래 식이 이거였잖아. 그지? 원래 식이 이거였는데 그거를 A만큼 옮기래. 그럼 요 뒤에다가 플러스 A를 하면 끝이야. 이러면 끝이야. 평행이동을 하라 그러면. 원래식 뒤에다가 옮기는 정도를
이 안 보이면 그냥 A면 이게 플러스 A니까 그대로 더하기 해버리면 끝이 나거든. 그러면 이게 끝인데, 그치? 근데 평행이동 했더니 뭐가 됐냐면 얘가 됐대. 근데 우리는 평행이동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요거 두 개가 현서야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음. 그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 우리 뭐 상수항이라고 부르지. 여기 4x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지? 근데 여기 요 식에서는 4x 뒤에 상수항이, 그지? 이만큼의 상수항이 지금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단 말은 0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a가 1이면 되겠다. a가 1이면 둘이 손잡고 없어져서 그대로 4x만 남겠지. 그지? 평행이동은 이게 다 돼. 밑에 것도 봐봐. 자, 얘를 이거만큼 평행이동 했다잖아. 그지? 문제 읽어보면 문제 읽어줘 봐봐. 이거를 이거만큼 평행이동 했대. 이러면 끝이야.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그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평행이동 했어. 이렇게 됐어. 근데 문제가 뭐래? 평행이동 했더니 요게 되었다잖아. 그지?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거랑 문제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 a는 x의 개수 a는 마이너스 1이다. b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지? 답은 2다. a 플러스 b니까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된다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자 봐봐. 자, 이거의 그래프는 이제 문장 잘 봐야 돼. 요 놈은 얘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래. 그러니까 봐봐. 요 놈은 요거를 k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은 그지? 요거를 k만큼 평행이동했더라.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 이 두 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론은 A는 8이요. 그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똑같아야 되거든. K는 7이다. 상수항이 3이고, 상수항이 여기가 3이 되려면 K가 7 돼야겠지? 그래서 A 빼기 K는 1이다. 이렇게 풀이를 마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4번에서 현재 하나 좀 우리가 챙겨볼 게 뭐냐면, 평행이동을 한다 그래서 아까 모양은 안 변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봐봐. 평행이동을 아무리 하면 절대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요 x의 개수, x 앞에 오는 숫자 있지, 그지? 요거는 절대 안 변해. 왜냐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식 뒤에다가 뭔가를 붙이거나, 그지? 뭐 1을 붙이거나, 마이너스 b를 하거나, 그지? 평행이동이 된 정도만큼을 식 뒤에다가 붙이니까, 상수항 쪽에서는 아까 위에 본 것처럼 상수항 쪽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 음. 근데, 그지? 그런데 절대 전체 선택 안 없어져. 그런데, 그지? 근데 이게 절대 안 변하는 거는 x 개수는 절대 안 변하는 거라. 왜냐면 뒤에다가 계속 뭔가를 붙이니까. 그지? 여기 x의 개수, 여기 8x 더하기 3이었다면 이 3은 바뀔 수 있어. 근데 절대 안 변하는 거 8x는 절대 안 변하더라. 그래서 평행이동 하여 겹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걸 찾으라. 그러면 뭐가 똑같은 걸 찾아야 되냐면 x의 개수, x 앞에 있는 숫자, x의 개수가 같은 거. 이제 그거를 하나 좀 기억해 두는 게 좋대.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는 그치, 다른 게 아니고 x의 개수, 뭐 이렇게 여기 8 같은 숫자, 여기 마이너스 1 같은 숫자, x의 개수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는 뭐냐면 직선입니다. 그지? 요거 보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야. 직선인데, 그지? 여기서, 요거 좀 전에 그지? 평행이동해도 안 바뀐다는 게 x 계수였잖아. 그지? 근데 이 x 계수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 요놈이. 우리 다음 단원에서 절편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 단원에서 기울기라는 걸 공부할 텐데, 이 x의 계수, 이게 그 나중에는 기울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그지, 그 직선은 직선인데, 그려지는 방향이 다르거든.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0보다 클 때고, 내려오는 게 0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그지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면 절대값 음, 이 숫자 크기에 따라서는 얘가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완만한지가 결정이 되거든. y축에 가까워진다. 그지 y축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게 뭐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지 서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두 가지 그림을 좀 보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면 요게 1번, 요게 2번이라고 생각해 보면 y축에 가까워지는 거는 2번이 훨씬 y축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2번 그래프가 훨씬 서 있잖아. 그지?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래프가 서 있다. 서 있는 모양이다. 서 있는 정도가 크다. 뭐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이 표현을 그지?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래프가 서게 된다. 그지? 이렇게 좀 그지? 서게 된다. 경사가 급해진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자, 보자. 그러면 이거 보자. 이 문제. 자, 여기서 우리가 그지? 집중할 거는 x의 계수. x 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라는 거. 음수니까 위로 향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 향합니다. 자, 이게 그리고 어, 그지?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향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연스럽게 2랑 4, 4분면을 지나게 돼. 틀렸고. 자, 2,1을 지난다. 대입해보면 됩니다. 알겠지? x에 1을 넣어보자. 그럼 약분하면 1이 남긴 남아. 1이 남긴 남는데 그게 그냥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니까 틀렸고. 자,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오지.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그래, 잠깐만 놔둬보자, 이거. 자, 그 다음에 요거의 그래프보다 더 y축에 가깝다. 자, 그러면 y축에 가깝단 말은 뭘 봐야 되냐? 그냥이 아니고 이 숫자의 절대값을 봐야 되거든. 이놈과 이놈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그지?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쪽이 조금 더 크지. 자,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y축에 더 가깝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얘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x 그래프가 더 가깝다. 왜냐면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지? 요 말은 맞는 말이다. 자, 그러면 요 4번 보기 보자. 4번 보기. 자, 4번 보기는 증가한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봐봐.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앞쪽에 요만큼의 표현은 그래서 몰라도 돼. 지워도 돼. 그 뒤에 나오는 두 글자, 증가한다라는 말만 딱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이 5번이니까 4번은 틀렸거든? 이 증가한다는 말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여기 1번에서 얘기했던 위로랑 똑같은 의미야. 어. 그 위로 가니까 증가하는 거고 아래로 향하면 감소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까지는 씹어도 돼.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거는 맨날 하는 소리니까 이거는 지워도 돼. 여기는 절대 안 변하는 말이니까 지워도 돼. 자, 증가한다. 그지? 아니다. 음수면
아래로 향해야 되니까 아래로 향한단 말은 감소가 돼야 된다. 그 특징을 좀 외워두자.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위에 거, 앞에 거 보면, 봐봐. 양수일 때는 증가하고, 왜냐면 위로 향하니까, 음수일 때는 감소해야 돼. 왜냐면 음수일 때는 아래로 향하니까. 그지? 요거 꼭 좀, 그지? 부호에 맞게 좀 외워두자. 양수면 위로 가니까 증가하고, 음수면 아래로 향하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좀 외워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까지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그냥 항상 하는 소리니까 저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두 글자 증가냐 감소냐 그게 결국은 위냐 아래냐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돼야 된다. 양수면 위 그러니까 증가하고 음수면 아래 그러니까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봐봐. 자, 직선이 4개가 있는데 봐. 자, 요거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거는 내려가고 요것도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들, 그지? 왜 올라갔냐면 C가 0보다 크고 D도 0보다 크니까 올라갔고 음, 내려온 것들은 지금 x의 개수가 a랑 b잖아.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니까 내려온 거거든. 자, 문제가 뭘 원하냐면 a, b, c, d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누가 크고 누가 작냐를 보라는 건데 일단 c랑 d는 양수고 0보다 크고 그리고 a랑 b는 음수니까 일단 cd가 커 ab보다는. 그지? 근데 그럼 cd 중에서 누가 더 크냐? 그지? 누가 더 크냐? 자, 그래프를 봅시다. 자, 절대값 C랑 절대값 D. 왜 갑자기 절대값이 나왔냐면, 그지? 지금 C하고 D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면은 누가 더 Y축에 가깝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 Y축에 가까워지려면 그냥이 아니고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절대값이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C랑 D는, 그지? C랑 D 이 둘 중에서는 누가 더 Y축에 가깝냐? C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C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보다 큰 거고, 자, 그럼 A랑 B 사이에서는, 음, 누가 더 Y축에 가깝냐? B가 더 가깝잖아, 그지? 그러니까 B의 절대값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이게 봐봐, 그지? 우리가 양수는 0보다 큰 경우에는, 그지? 예를 들면, 5의 절대값과 2의 절대값이 당연히 5의 절대값이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5랑 2처럼 이렇게 0보다 큰 때는 실제로 큰 게 더 절대값 큰 게 더 크거든. 절대값이 크면 당연히 커지는데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큰 거면 음, 분명히 이거 비교하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크지만 근데 절대값 떼고 생각해보면 이게 반대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수는 절대값을 떼도 똑같은데 음수는 절대값을 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양수는 절대값을 떼도 되니까 C랑 D는 0보다 크니까 그냥 이렇게 떼도 되거든. 근데 음수는 절대값을 그냥 떼면 안 되고, 그치?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바뀌어야 돼.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음수는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은 분명히 절대값 씌워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5가 더 크거든. 얘는 5고 얘는 3이니까. 근데 절대값 떼고 생각해보면 절대값 안에 것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쪽이 반대쪽이 더 크잖아. 마이너스 3 쪽이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 A랑 B가 지금 0보다 작댔으니까 A랑 B가 0보다 작댔으니까 그지? 그리고 B의 그래프가 더 Y축에 가까우니까 B의 절대값이 더 큰 거는 맞는데 얘네들이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을 떼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반대로 A가 더 큰 거야.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은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작은 건 누구냐?
그지? 음수 중에서, 음수인 것 중에서, A, B 중에서 작은 게 B고, 그리고 음수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양수들이 더 큰데, 근데 양수 중에서는 누가 더 크냐? C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 내가 하나 좀 쉽게 찾는 팁을 하나 알려주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된대. 이렇게 봐봐. 요렇게 커져. 요렇게. 응.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커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 제일 처음이 B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A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지?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지. 그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점점점점점 커지는 것들을 알 수 있어. 이 방향도 하나 좀 외워두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는 건 하고 이제 좀 쉬운 거 하자. 그만하고 쉬운 거 하자. 쉬운 거. 자, 지난다. 무조건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지난다 대입하자. 그대로 넣자. 그지? 그러면 x, y니까 3은 2 플러스 a라서 a는 1이고 자, 2,k도 넣자. k는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근데 a가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만 하면 돼. 그냥 뭐 별거 없어. 그냥 밑에 것도 다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다 무조건 넣으면 된대. 자,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한번 대입해보자. 자, 하나만, 5번 한 개만 하자. 자, 얘를 K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를 지난대. 시킨 대로 하자. 자, 이거를 K만큼 평행이동하래 했어. 그지? 원래식 뒤에다가 평행이동한 정도를 붙이면 돼. 그러면 끝이야. 지난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음.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지나는 게 아니고 얘를 평행이동 했더니 지나니까 평행이동 한 식에다가 넣어주는 게 맞겠지. 마이너스 7이다, 그지? 그래서 K는 4다. 뭐 계산을 해서 잘 하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고 이제 그래프 모양은 자 이게 이제 평행이동은 항상 Y축밖에 안 물어보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식 뒤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지난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되고요. 문제는 여기다 여기 현사. 요 성질을 좀 잘 받을 필요가 있대. 어. 여기서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하고, 그러니까 증가하고,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그러니까 감소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그 A의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깝다. 그지? 그 말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점점 커져가더라. 그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눈치껏 봐두는 것도 좋다. 봐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봐봐. 제일 처음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그 다음에 2분의 1, 1, 2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숫자가 점점 커져가는 걸 알 수 있거든. 그 방향만 하나 외워둬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을까?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자, 우리 절편 얘기를 좀 합시다. 절편. 절편은 이제 이건 뭐 진짜 멀리 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능 칠 때까지 그지 우리를 따라다닐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앞으로 좋겠지, 그지? 절편은 근데 어렵진 않아. 절편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지? 그래프를 그렸더니 봐봐. 여기 요 그래프를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자. 그래프를 그렸어. 그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가 쭉 가다 보니까 X축하고 여기서 만나. Y축하고는 여기서 만나. 그러면서 요게 바로 X절편이야. 그러면 얘가 바로 Y절편이야. 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절편은, 그지? 그래서 절편은 그냥 그래프만 있으면 되게 찾기 쉬워. 요 그래프에선 X절편 8, Y절편 4. 뭐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절편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절편은, 그래서 절편의 뜻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 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른 문자에다가 0을 넣는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절편이 알고 싶으면 Y에다가 0을 넣어주고, Y절편이 알고 싶으면 X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문자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 한번 구해보자. 봐봐, 여기 있네. 자, 요놈의 X랑 Y절편을 구해보자. X절편은 어디? Y에 0, Y절편은 X에 0 넣는 거야. 그지? 다른 문자에다가 0을 넣어주면 돼. 자, 그러면 먼저 X절편 Y에 0을 대입하면,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5분의 2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1차 방정식 우리 잘 풀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5를 곱할게. 알겠지? 이렇게. 그지? 그냥 5를 곱했어. 분모를 없애려고. 그래서 2x는 20, x는 10. 자, 그러면 x절편이 이렇게 쓰면 돼요. x절편 얼마? 10. 자, y절편은 어디 x에, 다른 문자 x에 0 넣는 게 y절편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여기에 0이 들어가면, 봐봐. 바로 나온다, 이거는. 어, 바로 y절편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0이 들어가 버리면, 이 항이 없어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뒤에 상수항이 바로 따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y절편은 바로 뭐 계산할 것도 없이 4다. 그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봐봐. x절편이 얼마냐? 10이었잖아. 그럼 x축에서 현서야 10을 표시하고, y절편이 4였잖아. 그러면 이만큼이 10이니까 4는 한 요쯤 되겠네. 그러니까 x절편이 10이고 y절편이 4니까 여기랑 여기를 지나도록 직선을 그려주면 이게 바로 일차함수 그래프가 돼. 그러니까 일차함수 그래프는 절편 찾아서 쭉 그으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래프 그리기, 그치? 절편을 연결한다, 절편을 이제 잇는다라는 표현을 적어놨는데 절편 가지고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하나 해보자. 봐봐. 자, 얘를 평행이동하래. 그치? 하자. 뭐 별거 있나, 그지? 원래식 그대로 적어주고 평행이동하래 2분의 1만큼 플러스 2분의 1 해주면 돼. 여기 상수항 계산해야겠네. 그치? 상수항 계산하니까 2분의 2니까 1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라 그랬네. 자, 그러면 x절편 구해보자. 어떻게, 그치? y에 0을 대입을 합시다. 자, y에 0 대입하면, 자, 여기다 0 대입하지. 그치? 그러면 0은 3분의 1x 더하기 1.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y절편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다. 어떻게? x에 0을 넣는 거긴 한데 똑같이 다른 문자에 0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이게 곱하기 0이 되니까 그대로 y는 바로 뭐 없어지고 1 나오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y절편은 바로 1, x절편은 마이너스 3. 즉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b라고 했으니까 b가 1이네.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다. 뭐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지? 음. 밑에 3번 문제는 뭔 소리냐면 오른쪽 그림 이게 이거래.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현서야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x절편이 바로 누구냐? p고 y절편이 누구냐? q잖아. 그지? 그러니까 p 더하기 q를 구하란 말은 결국은 x절편과 y절편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소린가. x절편 구하자. 음. x절편은 그치 p를 구합시다.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 0을 대입하는 것. 그러면 제로는 마이너스 4분의 3x 2분의 3. 이거 풀면 되죠, 그죠? 4 곱하면 x는 2. 암산 좀 하자. x는 2고 자 q는 y절편이 q니까 q는 x는 0 집어넣으면 되거든. x는 0 넣으면 요 항이 사라진다는 소리니까 y는 2분의 3. 그치? 그래서 y절편은 2분의 3, x절편은 2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되지 않겠나, 그지? 절편 구하는 거, 다른 문자에다가 0 넣는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고 뒤에 걸 봅시다. 자, 문제가 이 정도면 이제 시험 문제는 한 요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지? 한번 보자. 자, x절편이 4래. 자, x절편이 4다. 그러면서 봐봐. x절편이 4란 말은 이 점을 지난다는 거거든. x축 위에서 4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근데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이 점의 좌표는 x축 위에니까 y가 0이 돼야 돼. 그리고 그때 x는 당연히 4겠지. x축에서 4를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게 절편이 x절편이 4란 말은 x값은 4인데 항상 절편 구할 때 다른 문자에다가 0 넣잖아. 그지? 그니까 y좌표는 제로가 돼. x절편이 4란 말은 봐. x절편이 4란 말은 4, 0을 지난다는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x절편이 4다. 그럼 x값은 4고 절편 구할 때는 다른 문자에다가 0 넣으니까 y좌표는 0이다. 그래서 4, 0을 지난다.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대입을 하자. x에 4를 y에 0을 대입하면 제로는 6, 4, 24 플러스 a. a는 마이너스 24. 자, 그런데 이제 답이 뭐냐면 y절편 구하라잖아. 그지? 근데 y절편은 어떻게 구했냐? y절편을 구하시오. x에 0을 넣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자. 자, 봐봐. x에 0을 넣으면 아까 앞에서 일관되게 요 항이 다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y절편은 사실은 뭐냐면 이 상수항이야, 상수항. 항상 이게 바로 y절편이 된대. 자, 그래서 6x 플러스 a라고 돼 있으면 y절편은 x에 0을 넣어봐도 되는데 어쨌든 상수항이니까 a가 y절편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y절편을 구하라. a가 마이너스 24였으니까 y절편도 마이너스 24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 하고 자, 문제를 좀 풀어봐 봐봐. 일단 그 뒤에 좀 어려운 것들은 우리 얼굴 보면서 서로 보면서 하자. 알겠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좀 풀어주냐면 20도 맞다.
24번이 있었는데, 24번부터, 그래서 24번부터, 여기 조금 어렵다. 알겠지? 주말에 풀면서 조금 생각 좀 하면서 풀어야 돼. 45번까지. 그 24번부터 45번까지니까 22문제다, 그지? 22문제만 이거 숙제 삼아 좀 풀어보고, 음, 어려운 거 있으면 내 핸드폰 번호 있잖아. 글로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되니까 질문 좀 하고, 알겠지? 우리 이번 수업은 이렇게 좀 하자.